친구들, 저녁 먹었죠? 저도 먹었어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먹었어요. 짜파게티 먹었어요. 오늘도 시 읽어줄게요. 잠깐만. 또 피가 안 맞아가지고. 사람과의 거리. 나무 한 그루 나무 한 그루 가려진 부피와 드러난 부분이 서로 다를 듯 맞먹을 적에 내가 내게로 갔다 오는 거리와 내가 내게로 왔다 가는 거리는 같을 듯 같지 않다. 하늘만한 바다 넓이와 바다만큼 깊은 하늘빛이 나란히 문 앞에 들어서면 서로 바람은 곧잘 눈이 맞는다. 그러나 흔히는 내가 너를 향했다가 돌아오는 시간과 내가 내게 머물렀다 떠나가는 시간이 조금씩 비켜가는 탓으로 우리는 때없이 송두리째 흔들리곤 한다. 꽃을 짓이기며 얻은 진한 진액에서 꽃의 아름다움을 찾아보지 못하듯 좋아하는 사람 곁에 혹처럼 들러붙어 있어도 그 사람과의 거리는 가까워지지 않는다. 꽃과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눈앞에 있을 때 굳이 멀리 두고 보듯 보아야 하고 멀리 있을 때 애써 눈앞에 두고 보듯 보아야 한다. 누구나 날 때와 죽을 때를 달리하는 까닭에 꽃과 꽃처럼 아름다운 이에게 가는 길은 참으로 이 길밖에 딴 길이 없다 한다. 작자위상이에요. 천 사람 중에 한 사람. 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형제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머물 것이다. 생의 절반을 바쳐서라도 그런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너를 발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999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너를 바라볼 것이다. 하지만 그 1000번째 사람은 언제까지나 너의 친구로 남으리라. 세상 모두가 너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그 만남은 목적이나 겉으로 내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너를 위한 진정한 만남이 되리라. 1000사람 중 999사람은 떠나갈 것이다. 너의 표정과 행동에 따라 또는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에 따라.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가 너를 발견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리라. 그 1000번째 사람이 언제나 너와 함께 물 위를 헤엄치고 물속으로도 기꺼이 가라앉을 것이기에. 때로 그가 너의 지갑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넌 더 많이 그 지갑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많은 이유를 대지 않고서도 그리고 날마다 산책길에서 웃으며 만나리라. 마치 서로 빌려준 돈 따위는 없다는 듯이. 999사람은 거래할 때마다 담보를 요구하리라. 하지만 1000번째 사람은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너의 진실한 감정을 그에게는 보여줄 수 있으므로. 그 잘못이 너의 잘못이고 그 올바름이 곧 너의 올바름이 되리라. 태양이 비칠 때나 눈비가 내릴 때나 999사람은 모욕과 비웃음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1000번째 사람은 언제나 내 곁에 있으리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루디아드 키플링. 와, 이거 시 진짜 멋있네요.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 그쵸? 첫눈에 반한 사랑. 그들은 둘 다 믿고 있다. 갑작스런 열정이 자신들을 묶어주었다고. 그런 확신은 아름답다. 하지만 약간의 의심은 더 아름답다. 그들은 확신한다.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그들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그러나 거리에서, 계단에서, 복도에서 들었던 말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수만 번 서로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가? 어느 회전문에서 얼굴을 마주쳤던 순간을, 군중 속에서 미안합니다 하고 중얼거렸던 소리를, 수화기 속에서 들리던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하는 무뚝뚝한 음성을. 나는 대답을 알고 있으니 그들은 정녕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놀라게 되리라. 우연히 그토록 여러 해 동안이나 그들을 데리고 장난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만남이 운명이 되기에는 아직 준비를 갖추지 못해 우연은 그들을 가까이 끌어당기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들의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웃음을 참으며 훨씬 더 멀어지게도 만들었다. 비록 두 사람이 읽지는 못했으나 수많은 암시와 신호가 있었다. 아마도 3년 전 또는 바로 지난 화요일, 나뭇잎 하나 펄럭이며 한 사람의 어깨에서 또 한 사람의 어깨로 떨어지지 않았던가. 한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다른 사람이 주었었다.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것이 유년 시절의 덤불 속으로 사라졌던 공일지도. 문자비와 초인종 위 한 사람이 방금 스쳐간 자리를 다른 사람이 스쳐가기도 했다. 맡겨놓은 여행 가방이 나란히 서 있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어쩌면 같은 꿈을 꾸다가 망각 속에 깨어났을지도 모른다. 모든 시작은 결국에는 다만 계속일 뿐, 운명의 책은 언제나 중간에서부터 펼쳐지는 것을. 비슬라바 심보르스카. 늙은 철학자의 마지막 말. 나는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다.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상대가 없었기에. 자연을 사랑했고 자연 다음으로는 예술을 사랑했다. 나는 삶의 불 앞에서 두 손을 쥐었다. 이제 그 불길 가라앉으니 나 떠날 준비가 되었다. 월터 세비지 랜더. 75번째 생일을 썼대요. 사막.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서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오르탕스 블루. 개. 동해바다 작은 섬, 갯바위의 흰 백사장, 나 눈물에 젖어 개와 놀았다네. 이시카와 다쿠보쿠. 자살하려고 바닷가에 나갔는데 흰 모래사장 위에 작은 바닷개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한 마리한테 눈이 팔려서 걔랑 놀다가 자살할 마음도 잊었대요. 뭔가 이렇게 자살하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뭔가 작은 실마리 같은 어떤 이유라도 있으면 또 다른 살아갈 이유가 되나봐요. 농담.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 문제. 종이 아파야 맑은 소리가 나나? 웅이. 흉터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이것도 꽃이었으니 비록 빨리 피었다 졌을지라도 상처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눈부시게 꽃물을 밀어 올렸으니 비록 눈물로 젖을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면 살지도 않았다. 떠나지 않을 것이면 붙잡지도 않았다. 침묵할 것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았다. 부서지지 않을 것이면 미워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지도 않았다. 옹이라고 부르지 말라.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고. 한때는 이것도 열이디 열였으니
다만 열정이 지나쳐 단 한 번 상처로 다시는 피어나지 못했으니. 류시와. 이별. 당신의 부재가 나를 관통하였다. 마치 바늘을 관통한 실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실 색깔로 꿰매어진다. 윌리엄 스탠리 머윈. 나의 시. 이것은 내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시. 나는 그 시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시인. 모든 게 엉망이었을 때도 나는 자살하지 않았다. 약물에 의존하려고도 가르침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잠을 자려고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시 쓰는 법을 배웠다. 바로 오늘 같은 밤, 바로 나 같은 누군가가 읽을지도 모를 이런 시를 위해. 레너드 코엔.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이것이 그 놀이의 규칙이다. 당신에게는 육체가 주어질 것이다. 좋든 싫든 당신은 그 육체를 이번 생 동안 갖고 다닐 것이다. 당신은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할 것이다. 수업 시간이 하루 24시간인 학교에. 당신은 그 수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쓸모없거나 어리석은 것이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같은 수업이 반복될 것이다. 그런 후에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수업은 계속되리라. 당신은 경험을 통해 배우리라.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만이 있을 뿐. 실패한 경험은 성공한 경험만큼 똑같이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곳보다 더 나은 그곳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필요한 해답은 모두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규칙을 잊을 것이다. 체리 카터 스코트. 여행. 길을 선택해야만 했을 때 나는 서쪽으로 난 길을 택했다. 길은 유년기 숲에서 성공의 도시로 이어져 있었다. 내 가방에는 지식이 가득했지만 두려움과 무거운 것들로 들어있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은 그 도시의 황궁문으로 들어가리라는 이상이었다. 도중에 나는 건널 수 없는 강에 이르렀고 내 꿈이 사라지는 것만 같아 두려웠다. 하지만 나무를 잘라 다리를 만들고 강을 건넜다. 여행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오래 걸렸다. 비를 맞아 몹시 피곤해진 나는 배낭의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나는 숲 너머에 있는 성공의 도시를 보았다. 나는 생각했다. 마침내 난 목적지에 도착했어. 온 세상이 부러워할 거야. 도시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문 앞에 있는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묵신 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들여보낼 수 없어. 내 명단엔 당신의 이름이 없어. 나는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고 발길질을 해댔다. 내 삶은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고개를 돌려 내가 걸어온 동쪽을 바라보았다. 그곳까지 오면서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도시에 들어갈 순 없었지만 그것이 내가 승리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나는 강을 건너고 비를 피하는 법을 스스로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을 가져다 줄지라도. 나는 알았다. 삶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 이상임을. 나의 성공은 도착이 아니라 그 여정에 있음을. 낸시 함멜. 이누이트족의 노래. 새벽이 밝아오고 태양이 하늘의 지붕 위로 올라올 때면 내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겨울의 인생은 경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아니요. 나는 신발과 바닥창에 쓸 가죽을 구하느라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모두가 사용할 만큼 가죽이 넉넉하다 해도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름의 인생은 경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술록 가죽과 바닥에 깔 모피를 구하느라 늘 조바심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빙판 위의 고기 잡는 구멍 옆에 서 있을 때 인생은 경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기잡이 구멍 옆에서 기다리며 나는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까봐 나는 늘 내 약한 낚시바늘을 염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잔칫집에서 춤을 출 때 인생은 경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춤을 춘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내 노래를 잊어버릴까봐 늘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늘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내게 말해주세요. 인생이 정말 경이로 가득 차 있는지. 그래도 내 가슴은 아직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태양이 하늘의 지붕 위로 올라올 때면 이누이트족 코퍼 지파의 전통적인 노래. 의족을 한 남자.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한 남자가 감옥을 탈출하다가 붙잡혔다. 간수들은 그 의족을 빼앗아 버렸다. 날마다 그는 한쪽 다리를 한 채로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 밭에 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다. 1년이 지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간수들은 그 의족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의족이 필요 없었다. 그는 이미 완벽한 탈출 계획을 세웠기에 한쪽 다리로 탈출하는 계획을. 제임스 테이트. 사이치에게 남은 것. 사이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 기쁨에 가득 찬 심장 말고는.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떠나갔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같지 않음. 얼마나 완벽한 만족인가. 아사하라 사이치. 한 편만 더 읽을게요. 이제 난 안다. 내가 사과 3알 만한 꼬마였을 때 난 사나이가 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곤 했지. 난 다 알아. 난 다 알아. 난 다 알고 있다고.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때가 바로 인생의 봄. 하지만 18살이 되었을 때 난 또다시 말했지. 난 알아. 이번에는 진짜로 알아. 그리고 오늘 지난 일들을 회상하는 날들 중에 내가 수없이 걸어온 길들을 되돌아보네. 그 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난 아직도 알지 못하네. 25살 무렵 나는 모든 걸 알았었지. 사랑과 열정, 삶과 돈에 대해. 그 중에서도 사랑에 대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해봤지. 생의 한가운데서 난 또 다른 배움을 얻었네. 내가 배운 것은 서너 마디로 말할 수 있다네. 어느 날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고 날씨마저 좋다면 정말 날씨 한번 좋다 라고 밖엔 더 잘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생의 가을녘에 들어선 내게 아직도 삶에서 경이로운 것은 그토록 많았던 슬픈 저녁들은 잊혀지지만 어느 행복했던 아침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 젊은 시절 내내 난 알아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답을 찾으면 찾을수록 알게 되는 건 더 적었지. 지금 내 인생의 괴종시계가 60번을 울렸고 난 아직 창가에 서 있지. 밖을 내다보면서 난 자문해 보네. 그리고 이제서야 난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삶과 사랑, 돈과 친구들, 그리고 열정에 대해
그것들이 가진 소리와 색에 대해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전부. 하지만 바로 그것을 난 또 알고 있지. 장가방. 시는 여기까지 읽을게요. 두루마. 거봐, 되잖아. 해보는 거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어. 해보지 않으면 어떤 일도 당연히 성공할 수 없는 거야. 아산 정주영 회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냈다. 내 안의 거인을 깨워라. 10% 큰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과 경쟁하겠다는 뜻이다. 모두가 10% 큰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10배 큰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곳에는 당신뿐이다. 피터 디아만디스. 10배 큰 목표가 10% 큰 목표보다 훨씬 더 경쟁률이 낮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확장한 만큼 변화한다.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평범한 일류에 그치는 것을 두려워하라.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라.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 대담하게 행동하라. 열정 지표. 나는 목표와 사랑에 빠져 있는가? 불타는 열망 상태에 있으면 마치 목표와 사랑에 빠진 상태와 같다. 그 목표만을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진동 상태에 있게 된다. 나의 에너지 상태는 나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에 살고 있다면 매 순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진정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에,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기에 화내는 빈도가 줄어들게 된다. 나 역시 그랬다. 한번 화가 나면 나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화가 나를 삼켜버리게 했던 나는 마인드 파워를 공부한 후 조금씩 화내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웬만한 일에는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 감정 표현도 더 잘하게 되었다.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어색한 나였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조차 못하고 말이 없었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격하게 한다. 내가 행복하고 매일매일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면 감정 표현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음을 실감한다. 나 자신을 돌아보라. 나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인가? 아끼지 말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껏 표현해보자. 내가 먼저 표현한 만큼 어메이징한 일들이 생기고 매 순간이 행복해질 것이다. 어떠세요? 친구들은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런 표현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서 지내면 좋겠다.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 여기가 끝이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강수진, 발레리나. 어떤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 위대한 것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치도록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그냥 미지근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땀이 피로 변할 듯 미치도록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이 한 번은 콘서트 후에 중년 여성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녀가 감동에 북받쳐 소리쳤다. 당신처럼 연주할 수만 있다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어요. 그러자 그가 소리 높여 말했다. 부인, 제가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인생에서 승리는 100% 올인한 사람들, 즉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라는 태도로 될 때까지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 투자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나에게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새날에 대한 흥분과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생각한다. 내 생각과 행동은 앞으로만 나아갈 뿐 의심의 깊은 삼렘이나 자기 연민의 혼탁한 모래밭에 빠져들지 않는다. 나는 미래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알려주고 그들이 내 눈에서 나의 신념을 보고 나를 따르게 만든다. 나는 밤에 침대에 누울 때면 오늘 하루 나의 길 앞에 놓인 산 같은 장애를 거의 다 치웠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피곤감 속에서 잠을 청한다. 내가 잠이 들면 낮 동안에 나를 사로잡았던 꿈이 어둠 속에서 다시 나를 찾아온다. 그렇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꿈이다. 나는 그 꿈을 꼭 잡고 놓치지 않겠다. 만약 내가 그것을 놓친다면 내 인생은 끝장날 것이다. 나의 희망, 나의 열정, 나의 미래 비전은 나의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다. 일단 꿈을 꾸어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 꿈 없는 사람은 성취도 없다. 나에게는 단호한 의지가 있다. 난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나는 단호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린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뿐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다. 내가 내일로 미루는 일은 결국 모레로 미뤄지게 된다. 나는 시간을 끌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그것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축소된다. 내가 조심스럽게 엉겅퀴를 잡는다면 그 가시가 나를 찌를 것이다.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움켜쥔다면 그 가시는 바스라져 먼지가 되고 말 것이다.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미래의 비전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 나의 길은 결정되었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앤디 앤드루스. 폰더시우 위대한 하루 중에서 하나만 더 읽을게요. 나는 행복한 사람.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언더우드 기도 낙서장 중에서. 친구들도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10시. 오늘 하루도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고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겉옷 따뜻하게 갖춰서 입고 또 목 차가우면 감기 또 걸릴 수 있으니까 목도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든든한 거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잘 지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잘 시간은 아니겠다. 아무튼 하는 일 있으면 마무리도 잘하고 잠들기 전에는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들 수 있으면 좋겠네요. 100만 번 볼뽀뽀 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잘 자요. 안녕.